새벽 6시.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72세 김씨는 눈을 뜹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죠. 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4시쯤 깨서 두어 시간 뒤척이다가 6시가 되면 그냥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김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잔액은 12만 3천 원. 연금 타는 날이 25일인데 오늘이 20일이니까 앞으로 닷새 남았습니다. 닷새를 12만 원으로 버텨야 하는구나. 김씨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루에 2만 4천 원. 그런데 내일 전기요금 4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남는 돈이 8만 3천 원. 나흘을 8만 3천 원으로 하루에 약 2만 원. 오늘 하루도 2만 원 안에서 살아야 해. 김씨의 하루는 이렇게 계산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만으로 사는 70대 어르신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따라가 보는 겁니다. 김씨는 한 달에 6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저축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오로지 이 6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월 60만 원. 하루로 계산하면 2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2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게 어떤 삶인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씨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전 7시. 김씨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입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안에 있는 것 계란 5개, 김치, 된장, 그리고 어제 남은 밥 1공기. 김씨는 계란 1개를 꺼냅니다. 후라이를 합니다. 기름은 최소한만 두릅니다. 기름도 돈이니까요. 계란 후라이 1개, 김치 조금, 그리고 된장국. 이게 김씨의 아침 식사입니다. 계란 1개 가격이 약 300원. 김치와 된장, 밥까지 합치면 대략 1,500원 정도 됩니다. 아침으로 1,500원. 점심 저녁까지 생각하면 오늘 식비는 5,000원 안에 맞춰야 해. 식사를 하면서 김씨는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뉴스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외로워서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으며 먹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란값이 또 올랐다고 합니다. 계란도 이제 못 먹겠네. 김씨는 한숨을 쉽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약 먹기입니다. 김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약통을 엽니다. 혈압약 1알, 당뇨약 1알. 그런데 김씨는 이 약을 반으로 쪼갭니다. 왜일까요? 약값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 2번 먹으라고 했지만 김씨는 하루 1번만 먹습니다. 그것도 반알씩. 이렇게 하면 한 달치 약을 2달 쓸 수 있어요. 약값이 한 달에 5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 2만 5천 원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김씨의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김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을 제대로 먹자니 돈이 없고 안 먹자니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중간을 택한 겁니다. 과거를 떠올립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침 식탁이 풍성했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 서너 가지.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예전엔 아침상이 그렇게 푸짐했는데 이제는 계란 후라이 하나가 전부네. 김씨는 쓸쓸히 웃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 식비 5,000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침 1,500원, 점심 2,000원, 저녁 1,500원. 이게 가능할까요? 김씨에게는 이게 현실입니다. 오전 9시. 오늘은 병원 가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김씨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편하겠지만 왕복 버스비가 2,400원입니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걸어갑니다. 편도 40분, 왕복 80분을 걷는 겁니다. 72세 노인이 80분을 걷는 게 쉬운 일일까요? 하지만 2,400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걷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버스비 아끼고 운동도 되고. 김씨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이미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대부분 김 씨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입니다. 번호표를 뽑습니다. 52번. 지금 진료 중인 번호가 23번. 약 30명을 기다려야 합니다. 김 씨는 대기실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70대 노인들에게 병원 대기실은 일종의 사교 장소이기도 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저는 혈압이랑 당뇨요. 어르신은요? 저는 무릎이요. 인공관절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병원 이야기, 약값 이야기, 자식 이야기. 모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오후 1시가 되어서야 김 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합니다. 혈당이 좀 높네요. 약을 잘 드시고 계세요? 의사가 묻습니다. 김 씨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약을 반으로 쪼개서 먹는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밀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화혈색소 검사랑. 의사가 말합니다. 김 씨는 즉시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약만 처방해 주세요. 왜 검사를 안 받을까요? 비급여 검사라서 비용이 10만 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김 씨에게 10만 원은 닷새치 생활비입니다. 검사 받고 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합니다. 그럼 약은 한 달치 드릴까요? 의사가 묻습니다. 아니요, 2주치만 주세요. 김 씨가 대답합니다. 한 달치 약값이 5만 원인데 2주치면 2만 5천 원입니다. 절반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환자가 김 씨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납을 합니다. 진료비 5천 원, 약값 2만 5천 원, 총 3만 원. 김 씨는 현금을 꺼내며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 2만 원을 1만 원이나 초과했네. 내일부터 더 아껴야겠다.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이 약 40만 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60만 원밖에 안 되는 김 씨는 의료비를 한 달에 10만 원 이내로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검사도 못 받고 약도 제대로 못 먹는 겁니다. 병원을 나와 귀가길. 시간은 오후 2시. 배가 고픕니다. 아침 7시에 먹었으니 7시간 만입니다. 근처 마트에 들어갑니다. 점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인 상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마트에는 오후 2시쯤 되면 도시락에 할인 스티커를 붙입니다. 5,000원짜리를 3,500원에, 6,000원짜리를 4,000원에. 김 씨는 이 시간을 노려서 옵니다. 할인 코너를 뒤집니다. 오늘은 운이 좋습니다. 4,000원짜리 도시락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내일이면 버려질 도시락. 김 씨에게는 저녁 식사입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병원 갔다 오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피곤합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80분을 걸었으니까요. 낮 12시가 넘었는데 아직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먹다 남은 라면이 반 개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남긴 밥 반 공기. 김 씨는 라면 반 개를 끓입니다. 물을 조금만 넣어서 국물을 적게 만듭니다. 그리고 밥 반 공기를 말아 먹습니다. 라면밥입니다. 이게 김 씨의 점심입니다. 라면 한 개 가격이 약 1,000원. 반 개면 500원. 밥 반 공기까지 합쳐도 1,000원이 안 됩니다. 점심으로 1,000원. 오늘 식비는 아침 1,500원, 점심 1,000원, 저녁은 아까 산 도시락 4,000원. 총 6,500원. 어제보다 1,500원 더 썼네. 김 씨는 작은 노트에 지출을 기록합니다. 아침 식비 1,500원, 점심 1,000원, 병원비 3만 원, 저녁 도시락 4,000원. 오늘 총 지출 36,500원. 오늘 예산 2만 원을 16,500원이나 초과했어. 내일부터 4일은 하루 15,000원으로 살아야 해.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쉽니다. 혼자 라면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점심시간대 드라마가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은 넓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합니다. 김 씨는 좁은 부엌 구석에서 혼자 라면을 후루룩 먹습니다. 예전엔 나도 저랬는데 과거가 떠오릅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던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점심을 먹고 나니 약 부작용 때문인지 졸음이 밀려옵니다. 혈압약의 부작용입니다. 김 씨는 침대에 눕습니다. 낮잠을 자기로 합니다. 낮잠. 이게 김 씨의 유일한 무료 취미입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텔레비전 보면 전기료 나오고 밖에 나가면 뭐라도 사 먹게 되고. 하지만 잠은 공짜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금방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꿈속에서는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웃으며 말할 겁니다. 여보, 밥 먹어요. 행복한 꿈입니다. 하지만 깨어나야 합니다. 2시간 후 오후 5시. 김 씨는 잠에서 깹니다. 옆을 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는 꿈속에만 있습니다. 꿈에서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김 씨는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깨어나니 더 외롭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내가 있었는데 현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70대 독거노인 중 약 40%가 하루 중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구와 대화했나요? 병원 의사 선생님과 5분, 대기실에서 옆 사람과 10분, 총 15분입니다. 오후 2시,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애매합니다. 저녁 먹기엔 이르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합니다. 김 씨는 외출을 하기로 합니다.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공원에는 벤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공원 벤치는 70대 노인들의 사랑방입니다. 돈 안 들이고 시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박 씨 옆에 앉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박 씨가 묻습니다. 응. 약 타러 갔지. 약값 많이 나왔어요? 25,000원. 2주치만 탔어.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병원 이야기, 약값 이야기, 물가 이야기, 그리고 자식 이야기. 자네 아들은 요즘 연락하나? 김 씨가 묻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명절 때나 전화 오지. 자네는? 나도 비슷해. 작년 설날에 한 번 보고 못 봤어. 둘 다 한숨을 쉽니다. 자식들이 미운 건 아닙니다. 그들도 바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외로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땐 그렇게 안 했는데 말이야. 박 씨가 말합니다. 맞아. 우리 부모님은 모시고 살았잖아. 그런데 요즘 애들은 달라. 김 씨도 동의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오후 4시. 다른 노인 2명이 더 옵니다. 넷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치 이야기, 연금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별로 즐겁지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됩니다. 오후 5시. 슬슬 저녁 시간입니다. 김 씨는 일어납니다. 나 먼저 갈게. 그래, 내일 봐. 친구들과 헤어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 씨는 들러봅니다. 경로당 안에는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커피를 끓이는 냄새가 납니다. 김 선생, 커피 한 잔해요. 경로당 담당자가 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 씨는 공짜 커피를 받습니다. 믹스커피이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집에서는 커피도 아껴 먹거든요. 화투 치는 어르신들을 구경합니다. 김 씨는 화투를 안 칩니다. 돈을 걸기 때문입니다. 1,000원, 2,000원씩이라도 김 씨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냥 구경만 합니다. 경로당이 유일한 낙이에요. 여기 오면 사람들도 있고 공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김 씨의 말입니다. 통계를 보면 70대 노인 중 약 60%가 경로당이 주요 여가 활동 장소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여가? 없습니다. 돈이 들거든요. 오후 6시. 저녁 시간입니다. 김 씨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마트에서 산 도시락을 냉장고에서 꺼냅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웁니다. 혼자 먹는 저녁. 이게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아침, 점심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쁘니까. 하지만 저녁은 다릅니다. 저녁은 가족과 함께 먹는 시간이었으니까. 식탁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저녁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에서 물가 상승 소식이 나옵니다.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쉽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살라는 건지 도시락을 먹습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라서 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먹어야 합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4,000원짜리 도시락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습니다. 전화기를 봅니다. 오늘도 자녀한테서 연락이 없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괜히 전화했다가 폐 끼치는 것 같아서. 애들도 바쁠 텐데. 김 씨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통계를 보면 70대 부모 중 약 60%가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기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폐 끼칠까봐, 돈 달라고 할까봐, 오해받을까봐, 자식들이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김 씨는 쓸쓸히 웃습니다. 과거를 떠올립니다. 10년 전, 20년 전,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린 저녁상, 아들, 딸이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텅 빈 식탁, 혼자 먹는 도시락, 아무 소리도 없는 집,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그때는 몰랐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녁 8시. 김 씨는 노트를 꺼냅니다. 가계부입니다. 오늘 하루 지출을 정리합니다. 아침 식비 1,500원, 점심 식비 1,000원, 병원 진료비 5,000원, 약값 25,000원, 저녁 도시락 4,000원, 총 36,500원. 오늘 36,500원 썼네. 예산을 16,500원 초과했어. 한숨이 나옵니다. 이달 지출을 확인합니다. 오늘이 20일이니까 20일 동안 쓴 돈을 계산합니다. 총 45만원. 연금이 60만원인데 벌써 45만원을 썼습니다. 남은 돈 15만원. 그런데 아직 10일이 남았습니다. 15만원으로 10일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 15,000원. 내일부터는 하루 15,000원으로 살아야 해. 병원은 안 가야 되고 식비도 더 줄여야 해. 김 씨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5일에 연금이 들어오면 바로 월세 3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자동이체로 설정해 놨거든요. 그리고 공과금 10만원도 내야 합니다. 그럼 연금 60만원에서 월세 30만원, 공과금 10만원 빠지면 남는 게 20만원. 이 2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벌써 45만원을 썼습니다. 적자입니다. 25만원 적자. 어떻게 메울까요? 저축을 깨야 합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10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서 25만원을 빼야 합니다. 이러다가 저축도 다 바닥나겠네. 김 씨는 절망적입니다. 실제 가계부를 공개하면 이렇습니다. 김 씨의 한 달 수입, 국민연금 60만원, 기타 수입 없음, 총 수입 60만원. 김 씨의 한 달 지출, 월세 30만원,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10만원, 식비 15만원, 의료비 병원 약 10만원, 통신비 휴대폰 2만원, 기타 휴지, 세제 등 3만원, 총 지출 70만원, 수입 60만원, 지출 70만원, 매달 10만원 적자입니다. 이 적자를 저축으로 메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축이 계속 줄어듭니다. 1년이면 120만원 적자, 10년이면 1200만원. 내 저축 100만원은 1년도 안 가겠네. 김 씨는 암담합니다. 저녁 10시. 약 먹을 시간입니다. 김 씨는 약통을 엽니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수면제도 하나를 꺼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안 옵니다. 특히 걱정이 많으면 더 그렇습니다. 김 씨는 매일 밤 걱정에 잠을 못 이룹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 약을 먹고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모레도, 글피도.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 통계를 보면 70대 노인 중 약 50%가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수면제를 복용합니다. 잠이 잘 안 옵니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 1시간이 지났는데 잠이 안 옵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80까지? 90까지? 그때까지 돈은 버틸 수 있을까? 건강은? 새벽 2시. 여전히 잠이 안 옵니다. 뒤척입니다. 새벽 3시. 겨우 잠이 듭니다. 그리고 새벽 6시. 또 눈이 떠집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 내일도 똑같을 하루.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타는 날. 매달 25일. 김 씨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25일 아침. 김 씨는 평소보다 일찍 핸드폰을 켭니다. 통장 조회를 합니다. 6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드디어 들어왔구나. 잠깐의 안도감. 하지만 곧 씁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60만 원 중 30만 원은 오늘 바로 월세로 나가니까요. 오전 9시. 자동이체 시간. 월세 3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잔액 30만 원. 그리고 오후에 공과금 10만 원도 빠져나갑니다. 남은 돈 20만 원. 20만 원으로 30일을 살아야 해. 하루 6,600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연금 타는 날은 기쁜 날이어야 하는데 김 씨에게는 씁쓸한 날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리는 돈. 손에 쥐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돈. 반대로 가장 무서운 날은 연금 전날입니다. 24일. 이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3월 24일. 김 씨의 통장 잔고는 10,000원이었습니다. 하루를 10,000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10,000원으로. 결국 김 씨는 그날 저녁을 굶었습니다. 아침에 라면 먹고 점심은 경로당에서 공짜 김밥 하나 얻어먹고 저녁은 굶었습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연금이 들어온다. 하루만. 스스로에게 말하며 버텼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이 김 씨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자 중 약 20%가 연금일 전에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금에 의존해서 사는 삶. 이게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한 번 25일만 기다리며 사는 삶. 그 전날까지 버티는 게 목표인 삶. 연금 타는 날만 기다리며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민연금만으로 사는 72세 김 씨의 하루입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 하루 2만 원으로 사는 삶. 계란 1개가 아침이고 라면 반 개가 점심이고 할인 도시락이 저녁인 삶. 병원비 아끼려고 약을 반으로 쪼개 먹는 삶. 버스비 아끼려고 80분을 걷는 삶.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삶. 자녀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폐 끼칠까봐 참는 삶. 연금 타는 날만 기다리며 그 전날까지 버티는 게 목표인 삶. 이게 김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70대 어르신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60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산다는 것. 가능은 합니다. 김 씨가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인간다운 삶일까요? 계란 후라이 하나가 사치인 삶. 커피 한 잔 마시려면 경로당에 가야 하는 삶. 필요한 검사도 못 받고 약도 제대로 못 먹는 삶. 이게 40년을 일하고 받는 대가입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못 삽니다. 아니, 살기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생존이지 삶이 아닙니다.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 국민연금만 믿지 마세요. 반드시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연금, 주택연금, 임대수입, 부업, 뭐든 좋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최소한 월 100만 원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먹는데 고민하지 않고, 아플 때 병원 가는데 망설이지 않고, 자녀한테 전화하는데 눈치 보지 않는 삶.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씨의 하루가 남의 일이 아니라 준비 없이는 당신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외에 추가 수입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 주택연금, 60대에 할 수 있는 부업, 자산관리 방법 등
여러분 모두 김 씨처럼 되지 마시고 준비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2만 원이 아니라 하루 5만 원, 1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사는 70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계신 80대, 90대 어르신들께 여쭤봤습니다. 평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놀랍게도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그것만 했어도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것이 뭘까요? 돈을 더 많이 모을 걸? 더 큰 집을 살 걸?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계신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진짜 후회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오늘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들이 보일 겁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5곳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60분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총 45분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물어보나?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니 마음을 여셨습니다. 특히 80대 후반, 90대 어르신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젊은 사람들이 나처럼 후회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놀라웠던 건 대부분 비슷한 후회를 하신다는 겁니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지만 후회하는 것들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그 후회들이 대부분 더 많이 가질 걸이 아니라 더 많이 누릴 걸이었다는 겁니다. 돈을 더 벌 걸이 아니라 건강할 때 더 즐길 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와. 젊었을 때는 몰라. 나이 들어서 아프고 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나서야 알아. 그때는 이미 늦었어. 92세 되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으면 생각나는 게 많아.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지금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안 돌아와. 그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게 뭘까요? 1순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1순위는 건강관리였습니다. 95분 중 37분이 이걸 1순위로 꼽으셨습니다. 거의 80%입니다. 85세 되신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어요. 이틀 밤을 꼬박 새워도 다음날 일하러 갔어요. 그때는 내 몸이 강철인 줄 알았죠. 그런데 50대 되니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허리, 무릎,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병원 다니기 시작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무리하신 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 젊었을 때 조금만 몸을 아꼈어도, 규칙적으로 운동했어도, 제때 밥 먹고 제때 잤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안 아팠을 거예요. 할머니는 지금 당뇨, 고혈압,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매일 7가지 약을 드십니다. 걷기도 힘드셔서 휠체어를 타십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십니다. 젊었을 때 10분만 운동했어도 달라졌을 거예요. 담배만 안 피웠어도, 술만 줄였어도, 야식만 안 먹었어도 지금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망가진 몸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82세 되신 김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운동을 우습게 봤어요. 운동은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60대에 심근경색이 왔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젊었을 때 미리 했으면 병도 안 걸렸을 텐데. 할아버지는 지금 심장에 스텐트가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계단은 엄두도 못 내십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운동 시작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돼요. 담배 피우면 당장 끊으세요. 술도 줄이세요. 밤늦게 먹지 마세요. 규칙적으로 사세요. 지금은 안 아파서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나이 들면 다 나타나요. 젊었을 때 몸에 한 것들이 다 돌아와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78세 되신 이 할머니는 치아 관리를 후회하신답니다. 이가 다 빠졌어요. 젊었을 때 양치질 대충하고 치과 검진도 안 받고 아파도 참고 버텼죠. 그러다 보니 50대부터 이가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틀니를 하고 있는데 불편해요. 밥 먹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어색하고 웃을 때도 신경 쓰여요. 내 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젊은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양치질 대충하고 단 거 많이 먹고 치과는 아플 때만 가고 제발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세요. 이 건강이 전체 건강이에요. 건강관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후회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안 한 것. 젊었을 때 10분, 20분씩이라도 꾸준히 걸었으면 지금 무릎이, 허리가 이렇게 안 아팠을 거라고 하십니다. 둘째, 담배와 술. 거의 모든 어르신이 담배만 안 피웠어도 술만 줄였어도 하고 후회하십니다. 특히 흡연자셨던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폐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셋째,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젊었을 때 밤샘 일하고 끼니 거르고 야식 먹고 그게 다 쌓여서 지금 당뇨, 고혈압이 됐어요. 넷째, 정기 검진을 안 받은 것. 1년에 한 번만 검진 받았어도 암을 초기에 발견했을 텐데.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 화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여유롭게 살 걸.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시는 후회입니다. 이 순위 후회는 가족과의 시간이었습니다. 45분 중 29분이 이걸 꼽으셨습니다. 79세 되신 최할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평생 일만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가족보다 일이 먼저였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같이 놀아준 기억이 없어요. 아들 운동회도 못 갔어요. 딸 학예회도 못 봤어요. 항상 나중에 했는데 그 나중은 안 왔어요. 지금 애들은 다 커서 각자 잘 살아요. 하지만 나한테는 안 와요. 전화도 잘 안 해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예요. 어렸을 때 같이 시간을 안 보내니까 지금 정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혼자 계십니다. 자식들이 비용은 대주지만 방문은 거의 안 한답니다. 1년에 서너 번 오는 게 전부랍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했어요. 애들이 아빠 같이 놀아줘 할 때 아빠 바빠 나중에 했던 게 후회돼요. 그때 단 10분만 같이 놀아줬어도 안아만 줬어도 지금 관계가 달랐을 거예요. 87세 되신 강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돈 벌겠다고 애들을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일했어요. 애들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줬어요. 딸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았대요. 그런데 나는 그날도 일 때문에 못 갔어요. 딸이 혼자 상장 받고 울었대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지금 딸은 나를 원망해요.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속으로는 원망하는 거 알아요. 엄마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지금 딸과 사이가 좋지 않답니다. 같은 도시에 살지만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랍니다. 전화해도 통화가 짧답니다.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애들 어릴 때는 다시 안 와요. 그때 같이 있어줘야 해요. 밥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웃고 그게 나중에 다 추억이 돼요. 72세 되신 박 할아버지는 다른 후회를 하셨습니다. 나는 아내한테 잘해주지 못했어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원래 그랬어요. 감정 표현 안 하고 말없이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요.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가장 후회된 게 사랑해 한마디 못한 거예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단 한 번도 그 말을 안 했어요.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다가 울음을 참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족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하세요. 미안하다고 하세요.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세요.
기회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가족과의 시간에 대한 후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녀가 어릴 때 충분히 놀아주지 못한 것, 일 때문에 바빠서 나중에 하다가 그 시간을 영영 놓쳤다고 하십니다. 둘째, 배우자에게 사랑 표현을 안 한 것, 고맙다, 사랑해, 미안해, 이 세 마디를 하지 못한 걸 가장 후회하신답니다. 셋째,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돈 벌면 효도하지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때 후회해도 늦었다고 하십니다. 넷째, 가족 행사를 소홀히 한 것, 생일, 기념일, 명절, 이런 날들을 일 때문에 놓쳤던 게 지금 와서 너무 아깝답니다. 다섯째, 가족 여행을 안 간 것, 돈 모아서 나중에 좋은 데 가자 하다가 결국 못 갔고 지금은 건강이 안 좋아서 갈 수도 없답니다. 3순위 후회는 하고 싶은 일을 안 한 거지였습니다. 23분이 이걸 꼽으셨습니다. 80세대 신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미대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사니 안정적인 직장 다녀라. 그래서 은행에 취직했어요. 40년 동안 은행원으로 살았어요. 은퇴하고 나서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못 그리겠더라고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젊었을 때 그렸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게 제일 아쉽다고 하십니다. 안정을 택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매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차라리 가난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걸 그랬어요. 76세 되신 윤 할머니는 다른 후회를 하셨습니다. 나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파리도 가보고 로마도 가보고 뉴욕도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항상 나중에 돈 모아서 은퇴하고 나서 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까 건강이 안 좋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심장도 안 좋고 장시간 비행기를 못 타요. 젊었을 때 조금 무리해서라도 갔어야 했어요. 그때는 돈이 아까워서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돈이 뭐가 중요했나 싶어요. 경험이 더 소중한 건데. 83세 되신 송 할아버지는 창업을 후회하신답니다. 젊었을 때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친구가 같이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무서워서 못했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걱정만 했어요. 그 친구는 창업했고 지금 크게 성공했어요. 나는 안전한 길만 택했고 평범하게 살다가 은퇴했어요. 후회는 아니지만 아쉬움은 남아요. 그때 한번 해볼 걸 하는, 하고 싶은 일을 안 한 것에 대한 후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꿈을 포기한 것, 안정을 택했지만 평생 아쉬움이 남는답니다. 둘째, 여행을 미룬 것, 건강할 때 가야 하는데 돈 모으느라 미루다가 결국 못 갔답니다. 셋째, 도전을 안 한 것, 실패가 무서워서, 남의 시선이 무서워서 시도조차 안 한 게 후회된답니다. 넷째, 배우고 싶은 것을 안 배운 것, 악기, 외국어, 새로운 기술, 나중에 하다가 결국 못 배웠답니다. 다섯째, 취미 생활을 안 한 것, 일만 하다가 은퇴하니 할 게 없고 그때 취미를 만들려고 해도 늦었답니다. 사순위 후회는 인간관계였습니다. 19분이 이걸 꼽으셨습니다. 77세 되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20대 때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형제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사소한 일로 싸웠어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을 안 했어요. 그렇게 50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하다. 한마디 못하고 보냈어요. 자존심이 뭐가 그리 중요했을까요? 먼저 연락했으면, 미안하다고 했으면 50년을 친구로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기회조차 없어요. 81세 되신 조 할머니도 비슷한 후회를 하셨습니다. 나는 동생이랑 재산 문제로 싸웠어요. 부모님 유산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어요. 서로 연락을 끊고 20년을 안 만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동생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 찾아갔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나도 울면서 나도 미안해 했어요. 그렇게 화해했는데 석 달 만에 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20년을 원수처럼 지내다가 고작 석 달만 자매로 지냈어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진작 화해할 걸. 74세 되신 김 할아버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직장 동료들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어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함부로 대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나를 피해요. 젊었을 때 잘해줄 걸 그랬어요. 지금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외로워요.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화해하지 못한 것,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게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둘째, 친구를 소홀히 한 것, 일과 가정에 치여서 친구들을 못 만났고 나중에는 연락할 사람이 없어졌답니다. 셋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 화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게 나중에 다 돌아온답니다. 넷째, 감사 인사를 안 한 것, 도움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한마디 못한 게 오래 남는답니다. 다섯째,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 미안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관계가 끝난 게 가장 아쉽답니다. 5순위 후회는 돈과 재산이었습니다. 5순위 후회는 15분이 이걸 꼽으셨는데 내용이 좀 의외였습니다. 돈을 더 벌 걸이 아니라 돈만 모으지 말 걸이었습니다. 86세 되신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저축만 했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은행에 넣었어요.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옷도 안 사 입고 그렇게 모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요양원비로 다 나가요. 내가 즐기지도 못하고 자식들한테 남겨줄 것도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쓸 걸 그랬어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할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할 때 나는 항상 돈 아깝다고 안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아까워요. 돈보다 추억이 소중한 건데. 79세 되신 장 할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평생 모았어요. 내 것 하나 안 사고 다 애들 준다고 모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는 내 인생을 못 살았는데 애들은 그것도 모르고. 젊었을 때 나를 위해 돈 좀 쓸 걸 그랬어요. 좋은 옷도 사 입고 좋은 데도 가보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그게 진짜 내 삶이었을 텐데. 돈과 재산에 대한 후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저축만 하고 경험에 투자하지 않은 것. 돈은 모았지만 추억은 없답니다. 둘째, 자식 위주로만 산 것. 내 삶은 포기하고 자식만 위했는데 보람이 없답니다. 셋째, 젊었을 때 여행을 안 간 것. 돈 아껴서 나중에 가려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못 간답니다. 넷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은 것. 밥값, 차가 바뀌어서 안 만났는데 지금 친구가 없어서 외롭답니다. 다섯째, 본인한테 투자하지 않은 것. 교육, 취미, 건강 이런 데 돈 쓰는 게 아깝다고 안 썼는데 그게 제일 아깝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건강 관리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루 30분만 걸으십시오. 담배 피시면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술 줄이십시오. 제때 밥 드시고 제때 주무십시오.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 가십시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오늘 집에 가면 가족한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하십시오. 주말에는 가족이랑 밥 먹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가족 여행 가십시오. 자녀가 어리면 매일 10분만이라도 같이 놀아주십시오. 그 10분이 나중에 평생 추억이 됩니다. 셋째,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꿈이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습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십시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십시오. 넷째, 인간관계를 챙기십시오. 화해해야 할 사람 있으면 오늘 전화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말하십시오.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친구들 만나십시오.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십시오.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다섯째,
경험에 투자하십시오. 돈만 모으지 마십시오. 추억 만드는데 돈 쓰십시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즐기십시오. 저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추십시오. 연령대별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30대, 40대 분들, 지금 건강 관리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골든 타임입니다. 운동 습관 들이고 좋은 식습관 만드십시오. 그게 60대, 70대를 결정합니다. 50대, 60대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 하십시오. 가족과 시간 보내십시오. 친구들 만나십시오. 70대 이상 분들 지금이라도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가슴이 뜨끔하셨을 겁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즐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중에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그때 할 걸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 상황별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